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엑서지 효율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검사 최적에서의 엑서지율 평행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그래서 검사 최적의 엑서지율 평형이란 밀폐계와 비교했을 때 뭐가 추가되는 거냐면 이제 밀폐계에서는 1-tb분의 t0의 q 닷에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에다가 뭐 이렇게 쭉 나갔는데 이게 여기서 추가되는 개념이 이제 비유동 엑서지의 개념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비유동 엑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검사 최적의 단위 시간당 질량 유동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단위 시간당 질량 유동이니까 그거는 결국 물론 순수 엑서지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단위 질량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엑서지율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 최적의 엑서지율 평형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0은 시그마 j부터 1-tj분의 t0에다가 q 다시 되고요. 여긴 j가 붙겠죠. 여기서 j는 그냥 열전달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전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열전달이 일어나는 표면의 온도를 나타내는 게 TJ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검사 최적이 수행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게 이 F1 빼기 이 F2 다시죠. 이 F1과 이 F2 다시라고 하면 들어가는 엑서지 그리고 나가는 엑서지를 빼면, 들어가고 나가는 엑서지를 빼면 그거는 CV 컨트롤 볼륨의 즉 검사 최적의 그 순간의 엑서지 율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서지 파괴율까지 해주면 이게 검사 최적의 엑서지율 평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거의 최종 단계까지 온 건데요. 이제 엑서지 효율을 따져보자라는 얘기예요. 엑서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엑서지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엑서지, 그리고 그 들어가는 엑서지를 통해서 얼마나 일을 수행하고 얼마나 열전달이 일어나고 얼마나 엑서지가 파괴되느냐에 따라서 엑서지 효율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예시는 이렇게 써져 있죠. 에너지원과 최종 용도 간의 조화라고 나타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에어가 있고 연료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버너에서 가열을 했더니 그럼 이제 에너지원이 들어왔죠. 그럼 이 에너지원에 의해서 생기는 엑서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에너지원에 의해서 사용되는 열이 있겠는데 그 사용되는 열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평형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열 전달 Q1 닷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일단 에너지율 평형식과 엑서지율 평형식 두 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로 가면 0은 QS 닷 빼기 Q1 닷 빼기 Q2 다시 되겠죠. 그리고 엑서지율 평형식은 1-TS분의 T0 그리고 QS 닷 마이너스, 이거 지금 계속 나열하는 이유가 아까 그 엑서지율 평형식에서 시그마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다 더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지금
이 시스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Q1닷과 QU 닷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 관점에서 Q가 들어오면 플러스고 Q가 나가면 마이너스죠. 그리고 월크는 항상 반대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써보면 1 마이너스 T1분의 T0의 Q1 닷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U분의 T0의 QU 닷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어쨌든 식을 한번 써본 거고, 이걸 좀 식을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유입에 의한 그 에너지 유입에 의한 엑서지 전달인 거고, 이게 이제 U가 유즈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유즈, 그러니까 Q1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얘는 실제로 사용하는 거니까 엑서지 효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얘가 분자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실용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이라고 충분히 납득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 잘못 썼는데 여기가 QU겠죠. 그럼 1-TS분의 T0의 QS 닷 분의 1-TU분의 T0의 QU 닷인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QS 닷분의 QU 닷은 이제 열 전달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뭔가 효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가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표시로 바꿔주면 엑서지 효율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기호가 입실론이었죠. 그래서 T0 나누기 TU 하고 QU 닷 예. 이거를 1-TS T0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얘가 1에 가까우면 이 엑서지 효율이 증가하겠죠. 얘가 1에 가까우면 엑서지 효율이 증가할 거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엑서지 효율이 증가하려면 분모는 작아져야 할 것이고 얘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얘가 작아지려면 빼는 놈이 커져야겠죠. 그래서 TS분의 T0가 커져야 됩니다. TS분의 T0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TS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일단 TS가 작아지면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커지면 좋다 했어요. 얘가 커지면 좋으니까 그걸 얘는 작아지면 좋겠죠. 그럼 얘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이 분모가 또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U가 클수록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엑서지 효율에서 볼 수 있는 점인데, 이거를 이제 한번 그러면 이 t라는 놈을 이제 변수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설계 변수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얘도 설계 변수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영향을 많이 안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 TS라는 놈은 2200켈빈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TU를 각각 다르게 하는 공정들을 엑서지 효율로 봤더니, 그러니까 엑서지 효율을 그 TU 사용하는 온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상황들을 놓고 엑서지 효율을 따져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TU가 증가하면 당연히 엑서지 효율이 증가할 거라는 생각까지는 했었는데, 이 TU 보니까
여기 0.5에 가깝죠? 근데 얘는 한 0.1 정도 될 것 같아요. 얘는 한 0.7 정도 될 것 같아요. 효율이라는 게 1로 가까워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과정인데, 지금 여기서의 변화율이 지금 급격하잖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엑서지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증기 발생 공정에 대한 온도인 거고, 이게 공간 난방, 산업용 노라는 게 있나 봐요. 산업용 노를 가열했을 때 이 온도고, 효율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통찰을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니까 엑서지 효율을 다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엑서지 터빈 효율을 해보면, 터빈에서는 열 전달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유동 엑서지 흐름에 의한 이거 하고, 마지막 엑서지 파괴율. 그러면 이 F1 닷 빼기 이 F2 닷 마이너스 잠시만요. 이 마이너스 2D 닷을 좌변으로 옮길게요. 좌변으로 옮기면 플러스 2D 닷이 되겠죠.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우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생각해보면, 들어가는 유동 엑서지 흐름, 나가는 엑서지 흐름 뺀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질량 유동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엑서지 흐름인데, 이게 터빈의 일로도 사용이 되고, 그 터빈에서의 뭐 내부 마찰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엑서지 파괴도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엑서지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모에 이게 들어가고 분자에 이게 들어가면 효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EF1 빼기 EF2 다시고, 이게 CV 다시인데, 이게 이제 M 닷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음, 압축기와 펌프는 개념적으로 일단 어떤 의미냐면, 압축하고 펌프질 한다는 거는 일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 소요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 터빈에서는 일을 발생시키니까 음수가 아니었는데, 압축기와 펌프에서는 이 work CV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엑서지 효율을 구하는 식이 약간 다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동력을 줬으니까 동력을 주입하면 입구에서의 엑서지가 크겠어요? 출구에서 엑서지가 크겠어요? 주입했으니까 출구에서 더 크겠죠. 그래서 애초에 식을 위에랑 똑같이 쓸 게 아니라 이 F2 닷 빼기 이 F1 닷은 잠시만요. 이게 닷 빼기 ED 닷 주고 이것도 좌변으로 옮겨줘야 되는 게,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면 얘는 소요 동력의 크기,
얘는 유동 엑서지 증가, 그리고 소요동력이 완전히 유동 엑서지 증가로만 이루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엑서지 파괴율이 수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효율적인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EF2 닷 빼기 EF1 닷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압축기와 펌프의 효율일 겁니다. 잠시만요. 솔루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네,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m.을 뭐 끄집어낸다면 EF2 빼기 EF1 하면 이 m.을 밑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cv.에 m. 해주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직접 접촉식 열교환기의 엑서지율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0은 여긴 지금 열교환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1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니까 바로 그 유동 엑서지의 흐름으로 바로 써주면 1닷 빼기 EF2닷,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EF3 닷으로 해주고 마지막 1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M1 플러스 M2 M3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0은 M EF1에 M2 EF2에 마이너스 M1 플러스 M2 에 EF3 3가 되고, 그리고 엑서지 파괴율. 여기서 또 어떻게 해볼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거를 쓴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M1 닷끼리 한번 묶어볼 생각을 그냥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M1 닷의 EF1 빼기 EF3가 될 거고, 1과 3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은 뜨거운 거였고, 그리고 3는 그거보단 좀 온도가 낮은 거였으니까 이게 지금 양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변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M2닷으로 묶은 거는 좌변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면 M2닷 EF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ED 닷도 좌변으로 보내봅시다. 왜냐면 저기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옮기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얘는 고온에서 믹스로 가는 동안에 엑서지 전달율, 그리고 이걸 또 감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3에서 2니까 당연히 콜드에서 믹스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차상태보다 탈주한 정도가 더 커지므로 엑서진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온에서 믹스,
그리고 얘가 엑서지 증가율.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힘이 없었는데 이 고온 유체에 의해서 엑서지가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저온 유체를 믹스드로 만드는 힘을 넣어준 거고 온전히 전달되진 않을 거니까 최종적으로 엑서지 파괴율까지 고려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효율 측면에서 보면 M1에다가 EF1 빼기 EF3고 분자에는 M2닷에 EF3 빼기 EF2 이렇게 하면 열교환기의 엑서지 효율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저온 유체의 엑서지 증가와 엑서지 파괴량 증가와 그리고 그냥 엑서지 파괴율 그리고 고온 유체의 엑서지 감소 이런 식으로만 이런 개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스스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화석연료 이용해서 연력학적으로 효과적인 판단을 할 때 유용하다. 네.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열 시스템의 성능 향상 평가 지표로서 유용하다. 그리고 엑서지 파괴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이를 주 목표로 삼지 마라. 이는 시간이 많이 들고 복잡한 장치가 요구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엑서지가 완전한 지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서지가 당연히 엑서지 효율이 높을수록 좋은 건 맞는데 그거를 높이기 어느 순간부터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 그래프를 예시로 두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변화율 그 순간 변화율이 기울기가 가파른데 갈수록 이게 로그 스케일로 로그 함수처럼 뭔가 끝에 갈수록 되게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높였으면 이제 그 시점부터는 자재 비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토탈 코스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아까 열 시스템의 원가 계산에서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환경으로 배출되는 그러니까 연소를 시키면 연소 생성물이 생기는데 그 연소 생성물에 대한 가격 부과 측면에서 뭔가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환경의 요소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뭐 산업, 정부, 대중 중 어떤 조합이 부담할 것인가만 정해지면 그 비용은 엑서지 기준의 비용 계산을 포함한 열 시스템의 원가 계산에 쉽게 통합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엑서지를 이용한 보일러 설계 파트인데 이제 보일러를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죄송합니다. 그를 그러면 연료가 들어가고 에어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잘 그림을 이런 열교환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뭘 넣어주냐면 이제 급수를 넣어줍니다. 피드 워터를 넣어주고, 이게 이제 스팀으로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포화액을 넣는다고 가정할게요. 포화액을 넣어주면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값이 일정한 상수함수니까 보일러의 안정성 측면에서 고려가 된 거다.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생각하기 좋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combustion gas 연소가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엑서지를 이용해서 설계를 한다. 잠시만, 제가 그림 잘 기억이 안 나요. 포화액체 유입. 엑서지를 받아서 이게 왜 엑서지랑, 일단은 비용적인 측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X축은 델타 T 에버리지라고 평균 온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소가스가 있고, 이제 물의 흐름이 있죠. 여기에 온도 차이가 그 X축의 설계 변수가 되고, 이 Y축은 토탈 코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전체 비용은 연료 비용과 자재 비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델타 T 에버리지가 커질수록 연료 비용은 커지겠죠. 왜냐하면 연소가스의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야 평균 온도차가 커지니까. 그리고 평균 온도 차이가 커진다는 말은 열 전달이 잘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 전달이 잘 안 돼야 온도차가 클 거 아니에요. 열 전달이 잘 되면 그만큼 흡수도 잘하고 전달도 잘하기 때문에 평형 상태를 즉각 맞추려는 그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자재 비용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하면 되냐면, 자재 비용이 이제 표면적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표면적이 커질수록 열 전달이 잘 일어나서 평균 온도차는 작을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연료 비용, 그리고 이거를 자재 비용이라고 하면 토탈 코스트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함수값을 더한 게 이 토탈 코스트 함수니까. 그래서 계속 더해서 보면 여기 제일 낮은, 여기서 극소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A라고 치면, 근데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 A2'과 A1'이 있을 때 여기의 값들이 지금 약간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그 엑서지 효율에서의 유의미성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네가 중요시 하는 거에 따라서 너네가 유의미하게
너네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료비가 커지고 자재비가 작아지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예시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연료비가 자재비보다 더 중요한 회사가 있을 것이고 자재비가 연료비보다 더 중요한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값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토탈 코스트를 이제 하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여기 뭐 한계점이라고 나오는데, 연료비는 시간에 따라 큰 폭 상승 가능.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라는 게 정말 그 기술의 발전이나 뭐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장치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또한 설계 변수가 저는 지금 이 델타 T 에버리지 하나로 놨는데 그거 말고 다양한 설계 변수가 도입되어야 할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게 최적의 설계 변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 X축이 하나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열교환기의 개별 부품이 최적화된다 해서 전체 시스템이 최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근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걸 따르니까 이제 개념으로 나왔을 거고. 이제 이거를 한번 보고 바로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보일러 해석 비용률 평형식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용률 평형식이 뭐냐? 일단 비용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이게 뭐였지? 단위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단위가 달러분의 시간이고 이게 C가 단위 비용이고 곱하기 엑서지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의미한 거죠. 비용을 따지는데 엑서지 개념이 연력학적인 엑서지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보일러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 급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ZB.은 자재 비용이에요. 자재 비용. 그러니까 약간 짜잘한 비용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비용률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하이프레셔 스팀 아까 제가 급수를 보일러에 넣으면 그 증기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개념을 나타낸 거고 연료와 가스를 넣으면 되니까 어쨌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어차피 다음 문제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 C1과 C2는 주로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 피드워터의 엑서지율도 무시하는 편이고 이 에어의 엑서지율도 무시하는 편이면서 그 퓨얼과 이 하이프레셔 스팀 이것만 주로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해석을 해보면 보일러의 연료의 단위 비용이 있을 거고 단위 비용 그 연료의 엑서지율 이건 지금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ZB. 그러니까 보일러의 자재 비용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재 비용으로 드는 값 이게 C1 EF1 닷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C1을 구해야겠죠. 이 C1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만드느냐 인데 C1은 EF1 닷에 CF의 EF F 닷
플러스 이 F1 닷분의 ZB 다시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일러 해석식입니다. 그래서 엑서지의 유용성과 연소 생성물의 문제점. 엑서지가 유용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엑서지 전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주변의 일과 뭐 주변에 열 전달 측면이 있었고 검사체적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엑서지 파괴율이 있었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주변과의 상호작용이죠. 주변과의 상호작용 개념이 엑서지에 들어갔다. 그리고 엑서지 파괴율은 이게 좀 더 유의미한 것 같은데 내부 비가역성까지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비가역성과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거니까 이 정도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충분히 그 비용을 따질 때 유용한 도구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연소 생성물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소 생성물에 대한 비용 부가 측면이 지금 배제되는 게 많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해라 이런 얘기였죠. 터빈도 해석을 해볼게요. 터빈은 이제 나오는 게 두 개죠. 동력이랑 이제 고압 증기가 있고 저압 증기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압력 강화로 인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부터 써보면 C2에 EF2 닷 플러스 동력에도 당연히 그 단위 비용이 부과될 겁니다. C에 지금 EF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건 엑서지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엑서지율이 맞는데 왜냐면 일에 의한 엑서지 전달은 이 WE 닷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엑서지 전달이 맞는 거예요. 다만 이 E랑 다르다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측면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WE 닷으로 써주면 됩니다. WE 닷인 거고 이게 어디서 출발하죠? 보일러에서 가열돼서 나왔던 고압 증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압 증기를 넣어줬으니까 C1에 EF1 다시고 그리고 터빈도 자재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ZT 닷 해주면 우리가 그래서 터빈에서는 동력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C2를 구해야겠죠. C2를 구하면 C1 일단 C2에다가 WE 닷을 일단 해놓을게요. 그러면 C1 EF1 닷인데 이걸 가로로 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C1과 C2의 차이는 미비하다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C1과 C2를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실제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ZT 닷 그러면 C2는 C1에다가 WE에 EF1 닷 빼기 EF2 닷 플러스 ZT 닷이 되겠죠. 여기서 WE 닷에 ZT 닷이 될 겁니다. 여기 닷.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엑서지 터빈 효율의 역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역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서지 터빈 효율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최종 목적이 동력이니까 동력이 분자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가 됐으니까 이걸 최종적으로 해보면 C1에 입실론 분의 C1
플러스 WE 닷분의 ZT 다시 되겠죠. 이게 CE가 될. 그래서 이렇게 비용 열석을 하면 돼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즉달이 되면 다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열병합 발전 비용 선정 예제. 일단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ZB.과 ZT.은 애초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가고요. 문제부터 보면 터빈에 대한 동력을 구하라고 했고 증기로 유출되는 엑서지율을 구해라. 그러니까 EF2.을 구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터빈에 대한 동력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에서 엑서지율 평형식이나 에너지율 평형식 한번 둘 다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 터빈에서 나오는 증기, 그리고 동력에 대한 각각의 단위 비용을 엑서지 1kWh당 센트 단위로 나타내라. 그리고 터빈에서 나온 증기와 동력의 비용률을 달러 per H로 나타내라. 그래서 달러랑 센트 이거 각각 단위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학적인 가정이 연료값에서 많이 들어가죠. 검사 최적에서는 정상 상태이다. 그리고 검사 최적에 대하여 주변으로부터의 열 전달은 없고 운동 에너지 포텐셜 다 무시한다. 그리고 급수와 연소 공기의 비용은 무시한다. 연소 공기. 연소 공기니까 이걸 말하는 거네요. 연소 생성물이 아니라. 연소 생성물의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보일러 구입 및 운전 비용에 포함한다. 즉, 이 연소 생성물을 이번엔 포함을 시켰네요. 그래서 ZB 닷으로 이제 다 표현이 된 거니까 이것도 거기에 고유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사상태에서의 온도가 298켈빈이다. 시온과 수트는 같다. 먼저 A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동력을 먼저 구하면 동력은 엑서지율 평형식을 써서도 뭐 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에너지율 평형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열전달은 없다고 했으니까 열전달식 지워주고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m 닷의 h1 빼기 h2 그리고 운동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CV 다시 m 닷의 h1 빼기 h2인데 m 닷이 지금 26.15kg per sec겠죠. 그러면 이게 26.15kg per sec고 그리고 H1과 H2를 다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계산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일단 1번 상태를 볼까요? 기체죠. 일단 기체고 50바에 50바 466 테이블을 꺼내야겠네요. 테이블 50바니까 A4에 있겠죠? 제가 미리 풀어보다 안 지웠네. 50바 50바 466이니까 이제 보관법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66도니까 그리고 엔탈피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H1이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관해주고 여기서도 보관해주면 그리고 또 사이에서 또 한번 보관법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보관법을 해봅시다. 그러면 60
60분의 3445에서 3307 빼면 되겠나요? 3445.3 빼기 3307.1 빼면 138.2가 나옵니다. 138.2가 나오고 이게 26분의 h 프라임 빼기 3 30 3307.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60은 요거 곱하기 26 하고 플러스 3307.1 하면 이게 336.9 그냥 3367.0으로 해도 될 것 같아. 3367.0 그리고 여기서도 해보면 아까 여기 차이가 60이었죠. 60분의 3422.2 빼기 3277.3은 144.9고 이게 466 빼기 440이었나? 네. 잠시만. 구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한 건가? 여기서 제가 잘못했네. 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여기가 지금 더 큰 값이어서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여기를 뺀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26분의 h 프라임 빼기 3277.3 하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누기 60 요거 곱하기 26 하고 플러스 3277.3 하면 여기가 3340.1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보관법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40바, 60바고 50바에서의 H1을 구하는 거니까 60 빼기 40은 20이고 20분의 3340.1 빼기 3367.0 하면 3340.1 빼기 3367 하면 마이너스 26.9가 나오고 이게 50 빼기 40은 10이죠. 이게 H1 빼기 3367 해서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누기 20 하고 곱하기 10 하고 플러스 3367 하면 3353.5가 나오네요. 3355 3.5 네, 3353.55가 나오고 여기도 3353.54라 크게 다르지 않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3353.559 H2도 제가 보관법 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2865.96 2865.96 kJ per kg 이니까 약분해버리면 이거 약분되고 그러면 이게 26.15 곱하기 여기 2865.96 하면 5 곱하기 26.15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12750.47 kJ per sec인데 너무 크니까 10의 세제곱 kJ은 1메가줄이죠. 그래서 이제 소수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12.75 메가 줄 per sec가 나옵니다. 이게 터빈에 대한 동력이고, 이제 증기로 유출되는 엑서지율을 구하라. 엑서지율이니까 엑서지율 평형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사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 F2 닷 빼기 이 F1 닷은 그냥 M 닷의 H2 빼기 H1의 마이너스 T0의 S2 빼기 S1 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최대한 시험장과 똑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엑서지율 평형식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0은 마이너스 WCV 다시고, 그리고 플러스 EF1 닷 빼기 EF2 닷 그리고 마이너스 ED 닷이죠. 그러면 우리가 월크 CV 닷은 구했죠. 그리고 원에서의 엑서지율도 압니다. 얘가 35메가와트고 얘가 12.75 메가줄 퍼 세크고, 얘는 잠시만요. 그러면 이 F2 닷은 35메가와트 마이너스 12.75 메가줄 퍼 세크, 그리고 마이너스 ED 닷은 T0 시그마 닷이죠. 근데 시그마 T0가 아까 298 켈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98 켈빈이고, 이거 구하려면 엔트로피율 평형식을 써야겠죠. 그럼 0은 T분의 뭐 델Q 나와야 되는 델Q 0이니까 지우고, 질량유동에 의한 엑서지 흐름 S1 빼기 S2, 이건 지금 B 엔트로피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거니까, 그러면 시그마 닷은 M 닷의 S2 빼기 S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제가 지웠군요. 결국 이거랑 같은 거예요. 비유동 엑서지의 차이. 이거를 유도했었잖아요. 게다가 마이너스 T0에 뭐 S2 빼기 S1이다.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비유동 엑서지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비유동 엑서지 두 개가 주어지면 그것들 사이에 관계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식을 바로 쓸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엑서지율 평형식으로 접근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S2와 S1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보관법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A4 테이블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298 켈빈에다가 곱하기 26.15 킬로그램 퍼 세크 S2 빼기 S1이니까 여기서 지금 S2가 7.0806 빼기 6.8773 킬로줄 퍼 켈빈, 단위가 잠만 켈빈 킬로그램이니까 단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단위 제거하면 킬로그램 날라가고 켈빈 날라가고 그럼 킬로줄 퍼 세크만 남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쭉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98 곱해줘야 될 거고요. 처음에 시작이 마이너스 298이고 곱하기 26.15에다가 괄호 열고 7.0806 빼기 6.8773 가로 닫고 하면 마이너스 1584.26 kJ per 세크가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단위 변환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었으니까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12.75 메가줄 퍼 세크고 35 메가와트네요. 이게 이 F2 다시인데 여기서 1kJ은 1kW 퍼 세크니까 잠시만요. 1kJ은 계산 과정이 계산 과정을 잠시만요. 킬로그램 퍼 세크 예 킬로줄 퍼 세크 맞죠? 1메가 1킬로와트가 1킬로와트가 1킬로줄 퍼 세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킬로와트이고 이게 메가와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35 빼기 12.75 플러스 이게 지금 10의 3승을 고려하면 하나 둘 셋 1.584가 되나요? 1.584 26에다가 메가와트 하면 이제 35 빼기 12.75 플러스 1.58426 23.83이 나오는데 맞나? 틀렸는데 틀렸죠. 35 빼기 12.75 잠시만요. 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을 보면 맞고 15 50 또는 제가 여기서 뭔가 계산 실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20.67 메가와트가 나옵니다.
20.67메가와트인데 제가 한번 계산 실수를 이 수업 끝나고 확인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B번 보면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랑 좀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면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 터빈에서 나오는 그리고 각각의 단위 비용을 나타내라. 이제 본격적인 단위 비용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아까 식을 적용을 했었죠. 일단 보일러 비용률 평형식부터 해봅시다. 그럼 C1의 EF1 닷은 연료 비용이 있겠죠. 연료 비용 CF의 EF F 닷 그리고 그 자재 비용 여기가 끝이죠.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한번 봅시다. 일단 ZB-이 주어졌었어요. 1080달러 아워 1080달러 퍼 아워 1080달러 퍼 아워고 그리고 CF가 1.44센트 1.44센트 킬로와트 아워고 여기다가 100메가와트를 곱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100메가와트다. 그러면 이게 제가 식을 조금 더 예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좀 올리고 줄이고 올리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해주면 되죠. 이게 C1이 주어졌나요? C1 안 주어졌는데 EF1닷은 35메가와트 35메가와트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여길 35메가와트로 나누고 여기 뭐 아워니까 1아워 그리고 35메가와트 분의 1 하면 이게 C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가와트 날라갈 거고 우리가 단위 비용을 1kWh당 센트 단위로 나타냈으니까 여기는 이미 단위 변환이 끝났죠. 그리고 여기 달러를 바꿔주면 되겠다. 그럼 1달러는 100센트죠. 반대로 썼구나. 1달러는 100센트 고 킬로와트로 바꿔야 되니까 1메가와트는 10의 3승 킬로와트 이거 바꿔주면 그래서 계산을 하면 C1은 답으로 그냥 바로 갑시다. 7.2센트 킬로와트 가 나옵니다. 이 단위 변환도 처음에는 헷갈리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거든. 모르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꼭 한 번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 전엔 당연히 해봐야 되고요. C번은 지금 아직 안 끝났죠. 이제 C1 하나고 있잖아. C1이 이제 저희가 지금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 비용 구한 거고 터빈에서 나오는 증기 그리고 동력에 대한 단위 비용을 각각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까 구했던 터빈 해석으로 넘어가면 C2인데 C1이겠죠? C1과 같다고 했었죠? C1 EF2 닷에 플러스 C2에 E가 아니라 WE 닷에 C1에 EF1 닷에 플러스 ZT 닷이죠. 근데 ZT 닷 주어졌죠. ZT 닷이 92달러 퍼 아워네요.
$92 per hour. 그러면 여기 $92 하고 H 써주고 C1이 7.2 센트 킬로와트 H고 곱하기 EF1이 뭐였죠? 35메가와트 35메가와트 에다가 플러스 해주고 이게 C1이었으니까 여기도 C1 이항을 미리 할 걸 그랬네요. 센트 킬로와트 아워 플러스 C2가 궁금할 거고 잠깐만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 터빈 C1과 C2 같다고 하기로 했죠. 두 개 같은 거 아닌가? 일단 근데 왜 두 개를 말했지? 일단 C2 구하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W2 닷을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요. 12.75 메가줄 퍼 세크 12.75 메가줄 퍼 세크 그래서 12.75 메가줄 퍼 세크 잠시만요. EF2닷도 구했죠. 제가 EF2닷 여기 안 곱했네요. EF2닷이 지금 이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끌어오고 등호 끌어오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도 일로 오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곱하기 일로 이거 EF2닷 EF2닷이 20.67 메가와트 20.67 메가와트 일단 이 메가줄 퍼 세크를 1 메가줄 퍼 세크는 1 메가와트죠 그냥. 그래서 이거를 메가와트로 해주고 그러면 CE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7.2 곱하기 센트 킬로와트 아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리고 곱하기 20.67에다가 12.75 하고 플러스 7.2 곱하기 35 나누기 12.75에다가 센트에다가 킬로와트 퍼 아워고 플러스 92달러니까 92 곱하기 92달러 이거 먼저 써야겠죠. 일단 H에다가 1달러가 100센트였고 우리 메가와트로 나눴죠. 12.75 메가와트 12.75 메가와트인데 이거를 이제 1 메가와트는 10의 3승 킬로와트다.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CE가 제가 이 계산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7.2 곱하기 20.67 12.75 플러스 7.2 곱하기 분수 35 12.75 플러스 92 곱하기 100 곱하기
12.75 곱하기 10의 함수는 8.81. CE가 8.81. 제발. 네, 맞네요. 8.81 cm per kWh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단위 비용인 거고, 단위 비용 지금 답지를 한번 볼게요. C1 구했고, 뭐 C2는 저도 안 구했네요. C1과 C2 같으니까. 그래서 저하증기와 동력에 대한 각각의 비용률은 지금처럼 엑서지율을 각각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터빈에 대한 비용률은 이 동력을 곱한다. 그래서 곱해서 1488, 뭐 112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지금까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좀 염두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C2에 대한, 그러니까 증기에 대한 비용률이 높다라는 측면을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를 이제 쭉 풀 건데, 일단은 한번 제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올 거라서 한번 끊고 갈 텐데, 이제 연습 문제 풀 거고, 연습 문제를 몇 문제까지 풀지는 제가 계획이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 최소한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는 풀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좋은 문제를 판별하는 능력이 좋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래, 최대한 어려워 보이는 거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개념적인 것도 다 정리를 하면서 갈 거니까, 최대한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오늘 강의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연습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